이어서 변압기 병렬 운전에서 운전이 가능한 조건과 불가능한 조건을 알아보는데요. 운전 가능한 조건들 쭉 있고 불가능한 조건들이 쭉 있네요. 근데 이거 사실상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규칙성을 우리가 찾아보면 여기 보시면 델타 결선 두 개, Y 결선 두 개, Y 결선 두 개, 델타 두 개, Y 두 개, 델타 두 개, 델타 두 개, Y 두 개, V 4개 이렇게 얘는 지금 델타나 Y 또 V가 이렇게 짝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짝수 형태로. 하지만 여기 불가능한 걸 보면 델타 3개 Y 하나, Y 3개 델타 하나 이런 형태로 얘는 홀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렇게 홀수로 되어 있는 조합 불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홀수 조합으로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델타 Y를 이렇게 쓰게 되면 위상차가 발생하죠. 델타 Y를 쓰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입력되는 전압과 나가는 전압 사이에 30도 위상차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홀수 조합을 쓰게 되면 병렬 운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상수를 변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상을 2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결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결선의 이름 정도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메이어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스코트 결선. 그래서 메우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필기 정도에서는 요거 3상을 2상으로 바꾸는 용어 정도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우스 좀 기억을 하자는 거죠. 메우스 3상을 2상으로 또 3상을 6상으로 바꾸는 결선 역시 이런 이름들 정도 대각 결선, 포크 결선, 2차 2종 Y 결선, 델타 결선 이런 것들은 6상으로 바꿔주는 이름 정도를 여러분들 문제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생각을 해 두시고요. 포크 결선, 대각 결선 이런 것들 있죠. 3상을 2상으로 메우스 기억하시고요. 메이어, 우드 브릿지 결선, 스코트 결선, 그 다음에 2차 2종 Y, 델타 결선, 대각 결선, 포크 결선 이렇게 이름 정도를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단권 변압기로 가면 단권 변압기는 하나로 감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감은 거를 계속 연장해서 이렇게 변압기의 권선을 이렇게 구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측 전압 V1이 있고요. 2차 측은 여기서 뺀 것과 또 여기서 계속 연장해서 뺀 이 부분에 변압기 전압이 V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측 전류 I2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얘가 I1, I2가 되겠네요. 그럼 I1이 들어가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도 그럼 I1에서 I2를 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외우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로. 그래서 이 단권 변압기는 주로 승합용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1차 측의 권수가 작고 2차 측의 권수가 더 크죠. 왜냐하면 연장해서 이 전체를 얘가 잡아 빼왔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쪽 전압이 더 크기 때문에 승합용으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회로도로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차 측 전압, 그거에 연장해서 꺼낸 이 전체 2차 측 전압, 2차 측 흐르는 전류, 1차 측 전류, 또 이쪽으로는 당연히 이 들어간 전류가 이만큼 빼서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직렬권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부분을 불로권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단권 변압기를 써서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이렇게 승합할 때 쓰게 됩니다. 우리 수용가에서 예를 들어서 220V를 지금 처음에 보냈는데 이 선로가 굉장히 길면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0V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면 이걸 통해서 220V를 올려주는 승합용으로 주로 이런 단권 변압기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권 변압기의 특징은 원래 우리가 지금 1대1 변압기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단권 변압기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렇게 감으니까 1대1 전압 변동이 없죠. 근데 똑같은 이런
권선을 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사실상 물려주게 되면 여기가 1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1대 2 변압기를 이런 식으로 단권 변압기를 쓰게 되면 이런 전선 양을 줄일 수 있겠죠. 동량을 좀 줄일 수 있는 점이 장점이죠. 그냥 만약에 우리가 단권 변압기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변압기를 썼을 때 1대 2를 이렇게 사용할 때하고 이렇게 단권 변압기를 써서 쓸 때하고 당연히 전선 양을 더 적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자세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 다른 강의에선 역시 설명해 두었지만 여기에서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우리가 이 부분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2차 측에 즉 1차 측 전압이 낮고요. 2차 측 전압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기 low 낮은 전압 그래서 VL로 표현했고 높은 전압 high 그래서 VH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부하가 우리가 감당하는 용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하 용량에 해당되는 거다. 즉 2차 측 출력에 해당되는 거다. 이것이 1차 측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부하 용량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 변압기가 감당하는 원래 용량을 자기 용량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즉 직렬권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자기 용량입니다. 즉 승합기, 이 단권 변압기 용량 그러면 이 자기 용량 이 부분이고요. 부하를 담당하는 용량은 여기 2차 측 전체를 의미하니까 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큽니까? 자기 용량하고 부하 용량에서 부하 용량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승합기 용량이다 그러면 원래는 자기 용량을 뜻하는데 부하 용량을 굉장히 큰 걸 사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하 용량을 우리가 2차 측 출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이 변압기 즉 이 승합기의 자기 용량에 비해서 훨씬 큰 부하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단권 변압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부하 용량에 비해서 자기 용량의 비율이 얼마인가 그래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이것이 보통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 해당되는 용량 그러면 여러분 전압과 전류의 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종의 전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전압 V2 여기에 흘러나가는 전류 I2 그래서 부하 용량은 V2 I2분의 자기 용량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 V2에서 여기 V1을 뺀 만큼 여기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V2에서 V1을 뺀 만큼에다가 그때의 전류 역시 I2니까 이렇게 되면서 요거 I2 또 약분시킬 수 있겠네요. 그러면 V2분의 V2-V1 즉 V 하이분의 V 하이-V 로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이 부분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고압에 해당되죠. 이 부분은 고압에서 저압을 뺀 거니까 승합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권 변압기에서는 요거 잘 나옵니다.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결국 고압과 승합의 비율과 같다. 이거 기억하실 때 이제 요거 부자 그리고 그 순서대로 고승, 부자는 고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부자는 고승이다. 부자는 고승이다. 이렇게 우리 뭐 분수도 이렇게 3분의 1 이렇게 분모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부터 부자는 고승이다. 고승, 옛 우리 스님들을 고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마음의 부자입니다. 부자는 고승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지금 이 부분을 표현한 거죠. 이 부분. 부하 용량의 자기 용량. 이 부분. 여기를 E2라고 하면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것보다도 부자는 고승이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부하 용량은 이렇게 고승이다. 부자는 고승이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부자는 고승이다. 그리고 가끔 Y 결선, 그 다음에 이런 델타 결선, V 결선에서 역시 이 단권 변압기를 연결할 때 그때의 부자는 뭐냐, 즉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뭐냐 해서 이런 공식들이 이거는 뭐 가끔 출제됩니다. 가끔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요거
Y결선은 이거하고 똑같네요. 우리 그냥 하나에서의 부자는 고승공식과 사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포인트로 해서 V결선은 역시 고승에다가 루트 3분의 2 얘는 조금 변형된 거니까 이 부분 단권 변압기에서 부자는 고승 특별히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권 변압기의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주로 승합용으로 쓴다고 그랬죠. 얘보다는 얘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변압기를 쓸 때보다 동량이 적다고 그랬죠. 구리, 전선량을 적게 사용할 수 있어서 재료 절약, 그다음에 동손 있죠. 동손도 역시 감소되고 효율도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즉 이 자로의 길이가 짧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설 자속이 적습니다. 단락사고 시 단락 전류는 큰 편이 되겠죠. 누설 자속이 적다는 얘기는 여기에 그만큼의 리액턴스 값이 적기 때문에 단락사고가 좀 큰 편이긴 합니다. 전압 변동이 작고 계통 안정도가 증가합니다. 이런 누설 자속이 적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있고요.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변압기 자기 용량보다 부하 용량, 아까 얘기했죠. 자기 용량보다는 부하 용량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소용량으로 작은 변압기로 큰 부하에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죠. 단권 변압기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1, 2차 권선이 전기적으로 공통이므로 절연이 어렵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1차, 2차가 이어져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이어져 있죠. 우리 앞에서 배운 기본적인 이 변압기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는 분리돼 있죠. 이건 자로로 이어진 거고, 즉 둘은 일종의 절연 상태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지만 이 단권 변압기는 이렇게 전기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2차가 절연이 어려운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변압기는 둘이 전기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 상태가 유지되어 있지만 단권 변압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도 역시 삼상 결선을 통해서 삼상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특수 변압기 중에서 이제 누설 변압기 한번 살펴보는데요. 용접용 변압기로 많이 씁니다. 큰 틀에서 개념만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즉 일반적인 변압기하고 달리 이 부분에 조금 이렇게 돌출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쪽에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 전류 증가하면서 여기에 자속이 막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계속 증가해서 자속이 계속 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쪽으로 누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속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2차 측 전류가 다시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측 전류가 늘어나게 되면 적절히 조절을 통해서 2차 측 전류를 줄여준다. 즉 정전류 특성을 갖는다 그 얘기죠. 정전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용접용으로 쓰는 변압기입니다. 일정한 전류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그래서 이 공극이 있는 누설 자속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누설 자속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이 누설 자속을 증가시킨 그런 구조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차 측 전류를 증가하면 줄어들게 하는 그런 효과, 즉 정전류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 전에 한번 살펴봤었죠. 그걸 수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프적으로는 정전류라고 하면 이 전류값이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아니라 그래프가 이런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수직으로 낙한다. 그래서 수하 특성이라고 그랬죠. 물론 이상적으로 이렇지만 그래프적으로는 이런 특성을 갖는, 여기가 지금 이런 특성을 갖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이 누설 변압기는 그래서 일정한 전류를 가져야 되는 용접에서 보통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접용으로 쓰이는 변압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삼상 변압기로 가보면요. 아예 우리가 앞에서는 단상 변압기 3개를 Y결선, 델타 결선 이런 걸 통해서 삼상을 결선해서 만들었지만 처음부터 삼상용 변압기를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3개를 이렇게 결선해서 이런 걸 삼상 변압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자 이쪽을 통해서 여기에 흐르는 자속이 있겠죠. 가운데 여기 축이 있다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자속이 이렇게 흐르고요. 얘도 이렇게 자속이 가운데를 공통 통로로 해서 흐르게 되는데,
그때의 자속 역시 우리가 이쪽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자속이 만들어지니까 전류가 정연파로 공급이 되면 자속도 정연파로 얘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상 전류 기억나십니까? A, B, C 이 세 개의 값을 더해보면 0이었죠. 그렇죠? 삼상의 전류값을 그 순간에 합해서 계산해 보면 얘가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흐르는 자속 역시 같은 원리로 0이 되기 때문에 즉 요 같은 통로 공통으로 쓰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통로에는 사실상 자속이 흐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탁 이렇게 떼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삼상 변압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효율적으로 이런 철심을 적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는 이렇게 내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철형이라고 해서 외부에 이렇게 철이 있고 내부에다 이렇게 권선을 감아 놓은 이 외철형이 있습니다. 이건 내철형이죠. 이건 외부에 지금 이렇게 철로 구성되어 있어서 외철형, 이런 걸 내철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외철형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독립된 자로가 있다는 얘기죠. 외철형은. 그래서 한 상이 고장나도 단상 변압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내철형은 이렇게 내부에 들어있어서 한 상이 고장난다고 그래서 얘는 단상 변압기로 못 쓴다는 점이죠. 그런 점이 특징이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철심 중앙 부분에 합성 자속이 120도 위상차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쪽 자속 이렇게 총 3개의 자속이 더해지면 결국 0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 이유 때문에 중앙 철심을 제거가 가능해서 재료가 절약되는 그런 장점이죠. 그래서 사용 재료가 경감이 되고 가볍게 만들 수 있고요. 비용 절약, 면적 감소가 되겠죠. 자, 이거 없어지는 만큼 철손도 적어지겠죠. 효율도 좋고. 그 다음에 냉각 방식, 재료, 구조 개선에 의해서 삼상 변압기가 비교적 얘는 소형화할 수 있다는 거죠. 소형화.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나중에 결선하는 게 아니라 조립된 상태로 만들어져서 수송이 가능한 장점, 삼상 변압기입니다. 단점은 한 상만 고장이 나도 못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수가 좀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 이게 삼상 변압기의 특징이었고, 그 다음은 삼권선 변압기입니다. 삼상 변압기하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의 이렇게 철심에다가 권선을 3개를 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차 측 전압을 주게 될 때 2차 측에서 두 종류의 이렇게 전압을 또 두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전압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3번 감았다. 그래서 얘는 삼권선 변압기입니다. 삼권선 변압기. 그래서 이것들을 역시 3개를 가지고 보통 우리 YY 결선했지만 이렇게 3권선이니까 어떤 하나를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해가지고 YY 델타 결선 이런 방식을 써서 델타 결선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 내부를 제3고조파 전류가 순환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죠. 즉 이 델타 결선을 하나를 만들어서 3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또 이쪽 어떤 3고원선 중에 하나 어떤 부분에다가 뭐 블로 리액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역류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1차가 한 곳이죠. 그리고 2차, 3차 이렇게 두 곳을 만들어서 즉 두 곳으로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전소 같은 데서 자 1차 측 들어와서 이쪽으로는 수용가 쪽으로 보내고 변전소 내에서도 뭔가 전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해서도 발전소 내 또는 변전소 내 이런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삼권선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YY 델타 결선을 할 때 이 3차 권선, 이 델타 결선은 바로 이 3고조파 제거하기도 하죠. 델타 결선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발전소나 변전소 소내용 전력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이런 3고조파를 억제하고 또 조상 설비를 거기에 달기도 한다는 거죠. 상을 조절하는 것.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이 바로 삼권선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야기 듣듯이 부드럽게 여러분들 여기 이건 들어주시고요. 역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익힐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